나이 들어서 장수할 수 있는 습관.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나이가 드는 걸 느꼈던 적이 있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때 건강에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죠. 우리 모두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그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 명상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려고 새로운 걸 배우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게 모두 필요해요. 이런 습관들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잘 살아가려면 이제부터 자신을 아끼고 건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작은 습관이라도 시작하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한 길을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로 매일 적정량의 물을 마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한다. 제가 몇 년 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피부가 푸석푸석해져 있는 걸 보고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됐죠. 이후로는 수분 섭취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물이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 몸의 6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물은 혈액 순환부터 소화,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등 많은 일에 쓰여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니까 더 주의해야 해요. 수분 부족은 피로, 두통, 변비 같은 증상을 일으키고 오래 지속되면 신장 문제나 고혈압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8잔 정도 약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다만 사람마다 몸 상태나 활동량이 다르니까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운동을 하거나 더운 날씨에는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기능이 잘 유지되고 피부도 훨씬 좋아진답니다. 옛날부터 다양한 문화에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어요. 고대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는 하루를 물 한 컵으로 시작하는 걸 권장했는데 이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믿었어요. 고대 중국에서도 수분 섭취가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현대에 와서는 과학적으로도 물의 중요성이 많이 증명되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기관에서도 물이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말하고요. 심리학자들도 물이 인지 기능을 높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 모두들 나이가 들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하루 중 틈틈이 물을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건강 비결이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가다듬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실천한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한동안 바쁜 일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마음도 불안정하고 피로가 쉽게 쌓였는데 그런 저를 위해 하루에 잠깐이라도 명상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상을 하는 동안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마음 챙김과 명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 몸과 마음 모두에 부담이 되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살려면 명상이나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요즘 과학 연구에서도 명상과 마음 챙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완화하며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입증되었어요. 명상과 마음 챙김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명상은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등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말하고요. 마음 챙김은 일상에서 순간에 집중하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둘 다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죠. 사실 명상은 옛날부터 여러 문화에서 사용되었어요.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믿었고, 인도의 요가에서도 명상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명상과 마음 챙김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긍정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도 마음 챙김이 불안과 우울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장수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명상과 마음 챙김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호흡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일상에서 작은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니까 다들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뇌를 활발히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한다. 제가 한 번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나이도 있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야라 처음엔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도전해 보기로 했죠.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진전이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 습득한 언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니 성취감이 생겼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 기능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면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기존의 회로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런 학습 활동을 통해 뇌를 계속 자극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를 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게 노년에 뇌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복잡한 퍼즐이나 게임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것도 기억력과 두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배움의 과정은 처음엔 어렵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성취감도 커지고 삶에 활력이 생겨요. 노년에도 학습 활동을 계속한다면 뇌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활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뇌과학자인 램지 뉴턴도 나이가 들면서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뇌의 변화와 즐거움을 자주 강조했죠. 이런 학습이 그에게 삶에 활력을 주고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여러분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독서를 통해 지식을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여러분도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한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운동을 잘 안 했어요. 무리하는 것도 싫고 그냥 가볍게만 움직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찼고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건강에 신경 쓰기로 마음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숨도 덜 차고 몸도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규칙적인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이 되잖아요. 하지만 규칙적인 신체 활동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운동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 기능 저하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또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매주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75분의 고강도 운동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포함해서요. 운동 강도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매일 20분이라도 산책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이가 들어도 골격이 튼튼해질 수 있죠.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운동을 녹여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활동량을 늘리면 심장과 폐 건강을 챙기고 근력도 강화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어요. 고대 로마의 의사 갈레노스는 운동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어요. 현대 심리학자들도 운동이 정신 건강에 주는 효과를 인정합니다. 운동하면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어
스트레스 관리에 좋다고 해요.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여줘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습관화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보세요. 꾸준한 운동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5번째로 양질의 수면을 통해 몸과 마음을 충분히 쉬게 한다. 몇 년 전 제가 굉장히 피곤한 시기를 겪었어요. 잠을 충분히 잔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피곤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하루는 수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수면의 질에 대해 소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수면 패턴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도 멀리하고요. 그러니까 몸이 점차 회복되고 활력을 찾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양질의 수면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게 더욱 중요해져요. 수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수면 부족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비만, 우울증 같은 여러 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건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졌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성인에게 최소 78시간의 수면을 권장해요.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좋은 수면을 위해 몇 가지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먼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또 침실을 어둡고 차분하게 만들어 숙면을 취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 기기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뇌를 지나치게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면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어요.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고 숙면을 위한 요가나 명상 기술도 강조했죠. 현대의학에서도 수면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어 장기적인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회복과 재충전이 필요해요. 그러니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고 침실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무세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같은 전자 기기 사용을 줄이고 요가나 명상 같은 릴렉스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건강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전문가들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죠. 그때 느낀 게 오래 살려면 평소에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매일 충분한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명상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려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잘 자는 것 모두 중요한 습관이에요. 이 모든 걸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커져요. 지금부터 자신을 아끼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집중해 봅시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요. 결국 작은 노력이 쌓여 우리 삶을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흐른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이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다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장수할 수 있는 습관.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나이가 드는 걸 느꼈던 적이 있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때 건강에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죠. 우리 모두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그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 명상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려고 새로운 걸 배우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게 모두 필요해요. 이런 습관들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잘 살아가려면 이제부터 자신을 아끼고 건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작은 습관이라도 시작하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한 길을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로 매일 적정량의 물을 마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한다. 제가 몇 년 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피부가 푸석푸석해져 있는 걸 보고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됐죠. 이후로는 수분 섭취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물이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 몸의 6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물은 혈액 순환부터 소화,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등 많은 일에 쓰여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니까 더 주의해야 해요. 수분 부족은 피로, 두통, 변비 같은 증상을 일으키고 오래 지속되면 신장 문제나 고혈압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8잔 정도 약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다만 사람마다 몸 상태나 활동량이 다르니까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운동을 하거나 더운 날씨에는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기능이 잘 유지되고 피부도 훨씬 좋아진답니다. 옛날부터 다양한 문화에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어요. 고대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는 하루를 물 한 컵으로 시작하는 걸 권장했는데 이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믿었어요. 고대 중국에서도 수분 섭취가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현대에 와서는 과학적으로도 물의 중요성이 많이 증명되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기관에서도 물이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말하고요. 심리학자들도 물이 인지 기능을 높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 모두들 나이가 들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하루 중 틈틈이 물을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건강 비결이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가다듬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실천한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한동안 바쁜 일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마음도 불안정하고 피로가 쉽게 쌓였는데 그런 저를 위해 하루에 잠깐이라도 명상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상을 하는 동안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마음 챙김과 명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 몸과 마음 모두에 부담이 되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살려면 명상이나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요즘 과학 연구에서도 명상과 마음 챙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완화하며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입증되었어요. 명상과 마음 챙김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명상은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등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말하고요. 마음 챙김은 일상에서 순간에 집중하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둘 다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죠. 사실 명상은 옛날부터 여러 문화에서 사용되었어요.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믿었고, 인도의 요가에서도 명상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명상과 마음 챙김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긍정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도 마음 챙김이 불안과 우울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장수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명상과 마음 챙김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호흡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일상에서 작은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니까 다들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뇌를 활발히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한다. 제가 한 번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나이도 있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야라 처음엔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도전해 보기로 했죠.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진전이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 습득한 언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니 성취감이 생겼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 기능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면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기존의 회로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런 학습 활동을 통해 뇌를 계속 자극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를 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게 노년의 뇌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복잡한 퍼즐이나 게임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것도 기억력과 두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배움의 과정은 처음엔 어렵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성취감도 커지고 삶에 활력이 생겨요. 노년에도 학습 활동을 계속한다면 뇌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활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뇌과학자인 램지 뉴턴도 나이가 들면서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뇌의 변화와 즐거움을 자주 강조했죠. 이런 학습이 그에게 삶에 활력을 주고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여러분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독서를 통해 지식을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여러분도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한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운동을 잘 안 했어요. 무리하는 것도 싫고 그냥 가볍게만 움직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찼고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건강에 신경 쓰기로 마음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숨도 덜 차고 몸도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규칙적인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이 되잖아요. 하지만 규칙적인 신체 활동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운동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 기능 저하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또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매주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75분의 고강도 운동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포함해서요. 운동 강도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매일 20분이라도 산책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이가 들어도 골격이 튼튼해질 수 있죠.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운동을 녹여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활동량을 늘리면 심장과 폐 건강을 챙기고 근력도 강화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어요. 고대 로마의 의사 갈레노스는 운동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어요. 현대 심리학자들도 운동이 정신 건강에 주는 효과를 인정합니다. 운동하면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어 스트레스 관리에 좋다고 해요.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여줘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습관화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보세요. 꾸준한 운동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5번째로 양질의 수면을 통해 몸과 마음을 충분히 쉬게 한다. 몇 년 전 제가 굉장히 피곤한 시기를 겪었어요. 잠을 충분히 잔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피곤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하루는 수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수면의 질에 대해 소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수면 패턴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도 멀리하고요. 그러니까 몸이 점차 회복되고 활력을 찾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양질의 수면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게 더욱 중요해져요. 수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수면 부족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비만, 우울증 같은 여러 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건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졌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성인에게 최소 78시간의 수면을 권장해요.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좋은 수면을 위해 몇 가지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먼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또 침실을 어둡고 차분하게 만들어
숙면을 취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 기기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뇌를 지나치게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면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어요.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고, 숙면을 위한 요가나 명상 기술도 강조했죠. 현대의학에서도 수면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어 장기적인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회복과 재충전이 필요해요. 그러니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고 침실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무세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같은 전자 기기 사용을 줄이고 요가나 명상 같은 릴렉스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건강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전문가들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죠. 그때 느낀 게 오래 살려면 평소에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매일 충분한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명상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려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잘 자는 것 모두 중요한 습관이에요. 이 모든 걸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커져요. 지금부터 자신을 아끼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집중해 봅시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요. 결국 작은 노력이 쌓여 우리 삶을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흐른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이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다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장수할 수 있는 습관.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나이가 드는 걸 느꼈던 적이 있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때 건강에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죠. 우리 모두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그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 명상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려고 새로운 걸 배우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게 모두 필요해요. 이런 습관들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잘 살아가려면 이제부터 자신을 아끼고 건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작은 습관이라도 시작하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한 길을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로 매일 적정량의 물을 마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한다. 제가 몇 년 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피부가 푸석푸석해져 있는 걸 보고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됐죠. 이후로는 수분 섭취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물이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 몸의 6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물은 혈액 순환부터 소화,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등 많은 일에 쓰여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니까 더 주의해야 해요. 수분 부족은 피로, 두통, 변비 같은 증상을 일으키고 오래 지속되면 신장 문제나 고혈압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8잔 정도, 약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다만 사람마다 몸 상태나 활동량이 다르니까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운동을 하거나 더운 날씨에는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기능이 잘 유지되고 피부도 훨씬 좋아진답니다. 옛날부터 다양한 문화에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어요. 고대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는 하루를 물 한 컵으로 시작하는 걸 권장했는데 이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믿었어요. 고대 중국에서도 수분 섭취가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현대에 와서는 과학적으로도 물의 중요성이 많이 증명되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기관에서도 물이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말하고요. 심리학자들도 물이 인지 기능을 높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 모두들 나이가 들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하루 중 틈틈이 물을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건강 비결이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가다듬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실천한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한동안 바쁜 일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마음도 불안정하고 피로가 쉽게 쌓였는데 그런 저를 위해 하루에 잠깐이라도 명상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상을 하는 동안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마음 챙김과 명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 몸과 마음 모두에 부담이 되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살려면 명상이나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요즘 과학 연구에서도 명상과 마음 챙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완화하며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입증되었어요. 명상과 마음 챙김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명상은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등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말하고요. 마음 챙김은 일상에서 순간에 집중하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둘 다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죠. 사실 명상은 옛날부터 여러 문화에서 사용되었어요.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믿었고, 인도의 요가에서도 명상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명상과 마음 챙김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긍정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도 마음 챙김이 불안과 우울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장수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명상과 마음 챙김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호흡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일상에서 작은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니까 다들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뇌를 활발히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한다. 제가 한 번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나이도 있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야라 처음엔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도전해 보기로 했죠.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진전이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 습득한 언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니 성취감이 생겼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 기능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면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기존의 회로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런 학습 활동을 통해 뇌를 계속 자극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를 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게 노년의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복잡한 퍼즐이나 게임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것도 기억력과 두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배움의 과정은 처음엔 어렵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성취감도 커지고 삶에 활력이 생겨요. 노년에도 학습 활동을 계속한다면 뇌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활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뇌과학자인 램지 뉴턴도 나이가 들면서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뇌의 변화와 즐거움을 자주 강조했죠. 이런 학습이 그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여러분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독서를 통해 지식을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여러분도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한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운동을 잘 안 했어요. 무리하는 것도 싫고 그냥 가볍게만 움직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찼고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건강에 신경 쓰기로 마음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숨도 덜 차고 몸도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규칙적인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이 되잖아요. 하지만 규칙적인 신체 활동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운동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 기능 저하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또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매주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75분의 고강도 운동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포함해서요. 운동 강도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매일 20분이라도 산책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이가 들어도 골격이 튼튼해질 수 있죠.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운동을 녹여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활동량을 늘리면 심장과 폐 건강을 챙기고 근력도 강화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어요. 고대 로마의 의사 갈레노스는 운동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어요. 현대 심리학자들도 운동이 정신 건강에 주는 효과를 인정합니다. 운동하면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어 스트레스 관리에 좋다고 해요.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여줘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습관화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보세요. 꾸준한 운동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 양질의 수면을 통해 몸과 마음을 충분히 쉬게 한다. 몇 년 전
제가 굉장히 피곤한 시기를 겪었어요. 잠을 충분히 잔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피곤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하루는 수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수면의 질에 대해 소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수면 패턴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도 멀리하고요. 그러니까 몸이 점차 회복되고 활력을 찾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양질의 수면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게 더욱 중요해져요. 수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수면 부족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비만, 우울증 같은 여러 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건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졌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성인에게 최소 78시간의 수면을 권장해요.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좋은 수면을 위해 몇 가지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먼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또 침실을 어둡고 차분하게 만들어 숙면을 취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 기기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뇌를 지나치게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면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어요.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고 숙면을 위한 요가나 명상 기술도 강조했죠. 현대의학에서도 수면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어 장기적인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회복과 재충전이 필요해요. 그러니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고 침실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무세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같은 전자 기기 사용을 줄이고 요가나 명상 같은 릴렉스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건강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전문가들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죠. 그때 느낀 게 오래 살려면 평소에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매일 충분한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명상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려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잘 자는 것 모두 중요한 습관이에요. 이 모든 걸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커져요. 지금부터 자신을 아끼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집중해 봅시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요. 결국 작은 노력이 쌓여 우리 삶을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흐른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이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다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